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8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니까 집단 퇴장을 했죠. 그때 안철수 의원만 남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또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찬성하겠다 약속을 해서 아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의 김예지 의원하고 지역구의 김상욱 의원은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이제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그 외에 108명 중에 105명은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야당, 야권 192명에 플러스 3명 이렇게 돼서 195명이니까 의결 정족수가 아예 안 되죠. 의결 정족수는 제적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안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뭐 0시 47분까지 기다린다. 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한 9시 50분쯤에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뭐 그때까지 기다려보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다. 김상욱 의원은 자기는 뭐 투표를 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누가 알겠습니까? 무기명인데. 오늘 보니까 뭐 그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사진 찍힌 거는 있던데 꼭 그 안에서 뭘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아마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193표 내지 4표 뭐 이 정도니까 그러면 뭐 한 6 내지 7표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불안이 없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다.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의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야당과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다.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사실상의 직무 배제, 그 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이거는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담화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당의 일임이라는 표현은 뭐 어느 언론 매체 보니까 뭐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일임한다는 뜻이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일임한다는 뜻이냐, 뭐 어쩌고 그런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써놨던데 그거는 뭐 한참 잘못 짚은 얘기죠.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일임한다는 얘기죠. 그거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어제 그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거 뭐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아마 그런 걸 기사화하는 그 현장 기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을 조롱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어찌 보면 기자로서의 그 어떤 팩트 추구 뭐 이런 데에 좀 미흡한 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당은 결국 한동훈 대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제 전국 운영 방안을 한 80분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오늘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또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의 전국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나서 협의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처럼 되는 것이고 각 장관은 장관대로 책임 장관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립을 사실상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무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와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사실상의 대통령 직무배제라는 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 근데 이 사실상 직무배제라는 한동훈 대표의 이 약속이 저는 지켜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탄핵은 곧바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돌아서면 곧바로 탄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12월 10일, 그러니까 오늘이 8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11일에 열어서 14일에 탄핵안을 또 한 번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매주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매주. 그러니까 매주 표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전국 수습 방안, 전국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을 이재명 대표는 안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죠. 초조함을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초조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매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은 그걸 계속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전국 안정 방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걸 못 참고 당장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그거는 맞고 한동훈 대표는 전국 안정 방안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했던 초조해서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야 대표회담 같은 걸 할 텐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아마 당장 탄핵 뭐 아마 이런 걸 압박하고 여론전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방어하느냐. 방어하면서 그냥 방어하면 안 되죠. 나도 조기 퇴진에 찬성한다. 그러나 전국 안정 방안을 지금 만드는데 의견을 좀 내달라.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협의 쉽지 않다. 왜?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대선을 치러야 자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뭐 자기는 거의 떼어놓은 당상이다. 대통령 당선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거, 또 우리 정치의 이 역동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글쎄, 그러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 중에 몇 %나 동의할 수 있을까? 응?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안티 이재명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면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기대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 이래서 체포 대상이 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쥔 며칠 만에 완전히 가불관계가 바뀐 상황이 됐다. 아이러니죠. 자,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우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했던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이선 후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총리는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 되겠죠. 제 기억에는 그때 아마 현승종 고려대 총장이 아마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협의를 해서 중립적 인물을 총리로 전거하면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죠. 여기에도 핵심은 이재명입니다.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는 데에 이재명 대표가 찬성할 것이냐? 저는 찬성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대통령 퇴진. 아마 그럴 거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럼 거국 중립내각도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한테 전국 안정 방안으로서는 상당한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를 놓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유효한 카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중에 다수가 그래 거국 중립 내각 그러고 윤 대통령 이선 퇴진 그 뭐 직무 배제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외교 정도만 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원 집정제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시도할 텐데 그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것이다. 뭐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이 거국 중립 내각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겁니다. 뭐 약간의 그 어떤 선거 관리 내각 이 비슷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은 뭐 대략 1년 이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야당에서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죠. 201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실시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야당이 주장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국민들은 다수가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대통령 중임제로 만든다는 거죠. 미국식 개헌이죠. 대신 4년제, 임기 4년 중임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건데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 선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시스템은 1987년 체제인데 그게 그 전 체제의 대통령 권한을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좀 더 많은 견제 장치를 넣은 헌법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국민적 과제가 될 걸로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산시키는 방안. 그 분산시키는 방안은 뭐 국회가 견제하는 방안이 되겠죠. 결국 국민의 대표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개헌을 해서 우리 국가 미래의 시스템을 좀 정비하자 하는 국민 여론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이재명 대표가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재명 대표는 이 시기를 좀 앞당기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또 이 임기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면 국회의원 임기도 몇 년 단축을 하고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국회의원들 찬성 안 할 거려? 자기들 임기 잘려나가는 거는? 여하튼 이거는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일반 국민들의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미 제가 그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 국민의힘 5명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이 있었죠. 그게 한동훈 대표의 간보기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5명 중에 4명이 한동훈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이걸 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 동의가 꽤 있을 것이다. 명분도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왜? 이재명은 여기서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적 동의가 다수이면 충분히 밀어붙일 만하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당장 끌어내리자. 그러니까 매주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대표가 마련하는 전국 안정 방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 저항을 받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적 저항이 너무 커서 도저히 밀어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의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수습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매주 탄핵이 계속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질서 있는 퇴진안을 이재명 대표가 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끝내는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탄핵도 뭐 질서 있는 퇴진의 하나일 수 있죠. 그러나 국민적 동의가 한동훈 대표의 그 질서 있는 퇴진론에 국민적 동의가 많으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소추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즉각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거는 성사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전국 수수반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방안에 대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손은 이미 떠났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한동훈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